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좌표 공간 R2의 두 순서기죠. 알파, 베타가 있고 R2의 벡터 x에 대해 각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두 코디네이트 벡터의 관계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두 코디네이트 벡터의 관계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등 변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항등 변환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베이시스만 바꾸는 일입니다.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베이시스 알파의 벡터들을 항등 변환시킨 다음에 베이시스 베타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수들의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면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 알파 베타에 대한 항등 변환의 행렬 표현을 얻습니다. 벡터 x의 베이시스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우리가 구한 행렬과 곱해보면 다음과 같이 베이시스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일은 베이시스만 알파에서 베타로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벡터 공간 V에서 V로 가는 항등 변환을 사용하고요. 벡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V의 임의의 벡터 x는 그대로 x에 대응됩니다. 내추럴 아이소피즘에 의해 정의역의 벡터 x는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에 대응되고 공역의 벡터 x는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에 대응되는데 코디네이트 벡터는 베이시스에 의존하므로 이 둘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항등 변환의 베이시스 알파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이 됩니다. 이를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 또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다음에 두 좌표계가 있는데 x', y' 코디네이트는 x, y 코디네이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린 것입니다. 벡터 E1'과 E2'은 다음과 같이 벡터 E1과 E2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알파와 베타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왼쪽 그림을 참고해서 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수들을 행렬로 한 뒤 트랜스포즈 하면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를 얻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벡터 E1'을 프라임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열벡터 1,0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구한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와 곱하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XY 코디네이트에서 본 벡터 E1'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열벡터 1, 0을 XY 코디네이트에서 본 E1 벡터로 생각하고 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서 XY 코디네이트에서 본 E1' 벡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좌표계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좌표계는 가만히 놔두고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두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행렬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형 XY는 1입니다. 이를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돌리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형을 돌리나 좌표계를 반대로 돌리나 같다고 했죠. 좌표계를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돌린 좌표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 본 도형의 방정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돌리면 오른쪽 그림과 똑같겠죠. 도형이 한 점을 XY 코디네이트에서는 열벡터 XY,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는 열벡터 X', Y'이라고 하면은 두 열벡터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구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과 코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이고 쭉쭉쭉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습니다. XY는 1에 대입하면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엔 문자만 XY로 바꿔주면 되겠죠. 꼭 회전 변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항등 변환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것으로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선형 변환에 서로 다른 베이시스에 대한 두 행렬 표현의 관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 T가 있고 아이소모피즘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RN에서 RM으로 가는 T의 행렬 표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선형 변환에 대해 누구는 베이시스를 다르게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으로 선택해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에 대한 행렬 표현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행렬 표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건데 왼쪽을 보면 위와 아래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한 것처럼 V 알파 프라임과 V 알파는
베이시스만 다르기 때문에 항등 변환으로 대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RN에서 RN으로 가는 변화는 항등 변환의 행렬 표현인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가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베이시스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의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이때 RM에서 RM으로 가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가 됩니다. 합성함수 다들 아시죠? 아래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위로 가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에 대한 t의 행렬 표현은 다음의 세 행렬의 곱과 같습니다.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의 역변화는 단순히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는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별히 두 벡터 공간이 같고 정의역과 공역의 베이시스가 같다고 해볼게요. 알파 프라임은 베타 프라임으로 베타는 알파로 바꿔주면은 베이시스 두 개만 표기하면 되니까 굳이 문자 베타 프라임을 쓰지 말고 베타로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베이시스가 같으면은 굳이 위아래 알파 두 번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만 써줘요.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를 Q라고 놓으면은 알파에서 베타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는 Q의 인버스로 쓰면 되겠죠. 이 관계식을 뭐라고 하냐면 similarity라고 부릅니다. 행렬의 닮음이라고 해요. 어떤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 다음을 만족하는 non-singular 매트릭스 Q가 존재하면 A는 B와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B는 A와 닮음이므로 그냥 단순하게 A와 B는 닮음이라고 불러요.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R3의 두 순서 기저 알파, 베타에 대해 먼저 1번과 2번은 각각 알파에서 베타로,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는 알파의 벡터들을 항등 변환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베이시스 베타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낸 뒤 개수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며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는 베타의 벡터들을 알파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낸 뒤 개수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구한다면 쉬운 것은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알파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선형결합 개수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베타의 벡터들을 순서대로 열벡터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당연히 두 행렬 PQ는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4번은 코디네이트 벡터를 가지고 직접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라는 건데, R3의 의미의 벡터 V를 각각 베이시스 알파, 베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따라서 벡터 V의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와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알파에서 베타로의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면은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은 주어진 선형 변환 t에 대해 알파의 벡터들을 변환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고, 따라서 선형 변환 t의 알파에 대한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similari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렬의 닮음까지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행렬은 베이시스의 선택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베이시스를 잘 선택하면 간단한 꼴의 행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행렬이란 대각 행렬을 말해요. 대각 행렬은 성분의 0이 매우 많죠. 예를 들어서 다음의 행렬 A에 대해 베이시스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알파에서 다음과 같은 베타로 바꿔보면 베타에서 알파로의 베이시스 체인지 매트릭스는 여기서 알파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그냥 베타의 벡터들을 순서대로 열벡터에 꽂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났는데 두 번째 벡터가 U1이 아니라 U2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고 역행렬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시뮬러리티에 의해 베이시스 베타에서 행렬 A는 다음과 같은 대각행렬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대각화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베이시스를 선택해야 대각행렬꼴로 나타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다름이 아니라 행렬 A의 아이젠 벡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대각화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넣었습니다. 행렬 A와 B가 닮음이면 두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가 같습니다. 먼저 디터미넌트부터 살펴보면 디터미넌트 B는 B와 A는 닮음이므로 B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디터미넌트 성질에 의해 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쪼개집니다. Q 인버스의 행렬식과 Q의 행렬식을 다시 합쳐서 쓰면 단위 행렬의 행렬식이 되고 이는 1이니까 최종적으로 A의 행렬식과 같습니다. 트레이스도 계산을 해보면 트레이스 B는 닮음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고 트레이스 정의에 따라 인덱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시그마는 생략할게요. 행렬의 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되고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에 의해 AQ도 쪼개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인버스와 Q를 합쳐서 쓰면 다음과 같이 단위 행렬의 KJ 성분으로 쓸 수 있고 역시 행렬의 곱의 정의에 의해 A의 JJ 성분이 되고 이는 A의 트레이스와 같습니다. 이 말고도 랭크라든지 나중에 공부할 IGM 밸류라든지 두 행렬이 닮음이면 같은 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Similarity Invariance라고 불러요. 닮음에 대해 불변인 양들이 몇 개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